안녕하십니까, 꾸롱쌤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주식 공부를 좀 해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원래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되게 공부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량으로 사놓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열심히 공부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막 엄청나게 뭐 주가가 올라가거나 또는 막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지거나 이런 주식들은 좀 관심이 생기니까 좀 공부를 할 때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잘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평소에 주식 공부를 꼭 해놔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좀 뻔한 얘기긴 합니다.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어떤 이벤트가 딱 발생을 했을 때에 그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컨빅션이 안 생기니까 당연히 비중을 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리면서 왜 주식 공부를 평소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현대일렉트릭이 어떤 공시가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공정 공시.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 현대일렉트릭이 수주를 한 1948, 100만 불 정도 받을 거라고 원래 우리가 2월 언제죠? 1월 2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지금 4월 13일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한 2634, 100만 불 정도는 받을 것 같아 라는 정정 공시를 한 겁니다. 지금 현대일렉트릭에서.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원화로 따지면 한 3.4조, 그러니까 저기 2634, 100만 불이 저희 환율 1300원 적용했을 때 한 3.4조란 말입니다. 그때 저렇게 이러한 정정 공시가 딱 나왔을 때에 이 이벤트가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지에 대한 감이 와야지 컨빅션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컨빅션이 생기면은 비중을 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히스토리가 있어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3.5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요즘 변압기 업황 되게 좋으니까 한 3.5조 정도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이렇게 그 수주 잔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 1월 초에요. 2023년 1월 초에 현대일렉트릭에서 이제 그 아까 이런 공시를 한 겁니다. 우리 이제 23년도에 한 이 정도 수주할 거야라는 전망 공시가 나왔는데 그게 1948, 100만 불 정도 공시가 나왔어요. 이때 주주들이 엄청 실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일렉뿐만이 아니라 효성중공업 그리고 재룡전기, LX일렉트릭 뭔가 이렇게 변압기를 조금이라도 묻어 있는 회사들은 전부 다 그 해당 섹터가 되게 좀 실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022년에 현대일렉트릭에서 총 수주를 한 것이 한 2,900만 불 정도로 수주를 했거든요. 네. 한 2,900만 불 정도를 그 22년에 현대일렉트릭에서 수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3년 초에 작년에 22년에 2,900만 불 정도 수주했는데 과연 23년은 어떨까? 3천만 불? 4천만 불? 그런데 갑자기 1,948, 100만 불 정도 수주할 것 같아요라고 현대일렉트릭이 전망 공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되게 좀 실망을 했죠. 그런데 그러니까 현대일렉트릭은 투자자들에 비해서는 되게 좀 예상 수주를 좀 낮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두 가지 뷰를 좀 가지게 됐거든요. 첫 번째는 뭐지? 이거 무슨 변압기 사이클 이거 한번 시작하면 이번엔 굉장히 이제 그 길게 가고 그러니까 변압기 사이클을 한번 돌기 시작하면 뭐 한 4, 5년 또 가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도 있고 뭔가 이 그리드도 되게 많이 바뀌어야 되니까 굉장히 강하게 사이클이 올 줄 알았는데 변압기 사이클이 조금 약하나 좀 빨리 끝나나 이런 뷰가 하나가 당연히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야야 현대일렉트릭 저거 초반에 또 겁나 보수적으로 전망 잡고 실제로는 이거 수주 많이 받을 걸이라는 뷰가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이 리포트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각이 존재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22년에 제가 아까 2,900만 불 정도 제가 수주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2년 초에 사실 현대일렉트릭에서 수주 전망을 얼마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냐면은 1,800만 불 정도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서프라이즈를 한 겁니다. 2022년 초에 우리 한 1,800만 불 정도 변압기 수주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2,900만 불 정도 1,100만 불 정도를 그냥 그 서프라이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야 22년 초에도 그랬어. 23년 초도 저거 또 저러는 거야. 실제로는 겁나 수주 많이 받을 걸. 이러한 두 가지 뷰가 공존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이제 우려가 조금 더 강했어요. 야, 변압기 사이클, 좀 강했던, 좀 오래 갈 것 같은데 이거 좀 약한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인식을 좀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변압기 센티가 죽었습니다. 1월부터.
이 공시가 나온 뒤부터. 그래서 조정이 시작이 됐는데 현대일렉트릭이 이제 해당 공시가 나오고 나서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잠깐 튀었다가 조금 지지부진 좀 이렇게 됐어요. 효성중공업은 뭐 말도 할 거 없이 그냥 막 다다다다다다.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실적도 좀 꺾인 게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023년이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일렉트릭의 수주 전망 공시에 정정 공시가 나왔는데 2,634만 불까지 한 35%가 좀 높였습니다. 현대일렉트릭에서 야 우리가 1940, 800만 불 정도 봤는데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2,630, 400만 불 정도는 할 것 같아. 라고 정정 공시가 나온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3년에 이제 현대일렉트릭의 매출 컨센이 한 2.6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만일에 23년에 이제 그 수주잔고 전망 공시 400만 불까지 지금 상향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3.4조 정도예요. 원으로 따지면 달러 말고 원으로 따지면요. 그러면은 2023년에 3.4조 정도 이제 증가하면은 자 22년 말에 3.5조 아까 수주잔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2.6조 이 컨셉만큼 매출 인식하고 나서도 여기다가 3.4조만큼 증가하니까 2024년 말에는 한 4.3조 정도까지 수주 잔고가 쌓이는 겁니다. 매출 컨셉만큼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자, 과연 올해 매출 컨셉이 2.6조인데 2.6조보다 더 나올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만큼 35% 정도 수주 전망 공시를 좀 이렇게 상향 조정했는데 아무래도 캐파 조금 더 이 캐파라고 하면 사실은 인력이거든요. 이 변압기는 이거 조금 더 캐파 증설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심지어 23년에는 이제 수주 잔고도 더 그러니까 수주 잔고 말고 마진도 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2년에 받는 것보다 23년에 받는 것에 마진이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의 센티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제 맨 처음에 사람들이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야 이거 센티 꺾이는 거 아니야? 이거 변압기 사이클 생각보다 약한 거 아니야?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야 현대일렉트릭이 쟤네 원래 그래. 초반에는 좀 겁나 보수적으로 잡다가 실제로는 많이 받아. 그런데 저러한 수주 전망 공시가 나오니까 정정 공시가 나오니까 이제 두 번째 뷰가 이제 그 첫 번째 우려의 뷰를 이제 압도를 해버린 거예요. 야 현대일렉트릭 저거 전초에 저 겁나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실제로 많이 받아. 이 뷰가 이제 우려의 뷰를 이제 압도해버린 겁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 한 4월까지 이렇게 쭉 있었던 이런 히스토리를 쭉 따라가시고 이런 것 부분들을 계속 트래킹을 해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이러한 어떠한 이 워크플로우가 쭉 이제 그려졌을 겁니다. 이러한 계산이 머릿속으로 쭉 돌아갔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4월 13일 공시가 딱 나오니까 이러한 계산이 쭉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따라 붙죠. 이때 쭉 올라갈 때에 어떤 좀 따라 붙을 수 있는 어떤 좀 컨빅션이 생기는 거죠. 이제까지 어떤 히스토리를 쭉 따라갔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이벤트가 딱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호재지? 아니 그러니까 오케이 수주 전망이 좀 상향이 됐어. 누구라도 호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호재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대체 그게 어느 정도야? 이미 여기까지 오르고 나서 내일부터 빠지는 거 아니야? 대체 그 무게감이 어느 정도지? 라는 것을 좀 감으로 느끼려면은 미리 좀 어느 정도 좀 빡세게 좀 공부를 해놔야지만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좀 이런 컨벡션이 생기려면은 미리 좀 공부를 해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평소에 좀 공부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